이제 슈퍼닉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나눠 쓰면 나눠야 될 때가 온 거고, 이제 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저기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뭔가 좀 별도로 그런 거를 이제 뭐 좀 더 나은 쌀, 뭐 프리미엄 뭐급 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생산자들하고 또 이제 우리는 또 뭐 농협이 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좀 의지가 있는 곳이 지금 있으시다며요. 그럼 거기하고 해서 한번 계약 재배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뭔가를 특색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고품질 이제 식량 작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예견이 된 거거든. 근데 올해 특히 가뭄이 심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밭에 어떻게든 씨앗을 뿌리고 그럴 때 지금 굉장히 가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뭐 고추 같은 경우에도 심어놓고 어떻게 보면 밭에 그 물을 주기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은 수돗물 갖다가 주시더라고. 수돗물. 그러면 그 고추 한 100주 정도 하려고 거기다가 물을 흠뻑 주면요, 고춧값보다 물값이 더 나오게 생겼어. 근데도 어르신들은 그게 안쓰러운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바로 그냥 그 수돗물 갖다가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환경은 내년에도 계속 이럴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 주는 게 뭐 관수 시설인가요? 어디를 가서 보니까 이런 탱크 같은 거에 정화조 탱크 같은 거 이제 그러고, 또 우리가 또 이번에 아마 농정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 뭐 물 담을 수 있는 물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제 검토할 단계가 아닌지. 밭농사는 굉장히 짓기 어렵거든. 옆에 뭐 수리시설이 있어서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지금 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조하는 그 방식도 어디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고추밭에도 그 사이 그 안에다가 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좀 돈이 좀 덜 들면서 효과적인지. 그게 뭐 대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시설 갖고 계신데, 이게 뭐 진짜 텃밭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시거든. 시범적으로 그 밭재배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물을 좀 아끼면서 관수할 수 있는지 농촌진흥청 기술 개발된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내년도에 가능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 번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농정과 한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농업기술 교육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온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남부지방의 기온이 한 20년 전의 기온이 지금 우리 중부지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환경에 맞게, 그 기후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뭔가 그 품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꿀 때가 된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길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사님 말씀. 네, 유영사입니다. 그 7쪽에 보면은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어떤 기술을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죠? 7조.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오닝 대학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3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나는 이제 장기 교육. 이제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전문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수요가 이제 불특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은 짧게는 3개월, 뭐 한 3, 4개월 주기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단기 교육으로서는 실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하는 의식 교육이라든지 뭐 정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뭐 하루나 이틀짜리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농가들로서는 이제 품목별로 또 엮여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저희 이제 17개 연구회가 있는데 같은 장목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한 장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은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회는 17개 정도의 그 연구회가 있는데 그 품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목별로 예, 양봉이면 양봉, 오이면 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품목 형태로 해서 거기에 맞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연구회는 한 팀에는 보통 한 몇 농가 정도가 보통 대략적으로 계시나요? 보통?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한 20여 농가 이상으로 지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품목으로 하시죠. 예. 이 연구회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각 잘 활성화가 돼 있나요? 연구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17개 중에서 물론 어떤 모임이든지 이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임원을 맡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품목이 그 경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돼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가 또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굴곡은 이시 패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년에 보통 대략적으로 한 17개 정도는 항시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 품목이 어떤 건 또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시 한 17개 정도 품목들은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그게 꼭 17개라고 규정을 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활동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활동이 미비하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퇴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목이라는 것은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하고 인원이 맞으면 새로운 이런 연구회로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회 이게 자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연구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이나 그 장목반별로 회장님 정도나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런 것 좀 알겠습니다. 네. 예.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산업곤충반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죠? 곤충반?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새로운 장목으로서 요새 이제 산업곤충 쪽이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식량자원도 이 곤충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곤충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곤충에 대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단기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쪽에 보면은 하단에 농촌 건강마을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인가요? 두 개소라고 돼 있는데 농촌 건강마을 육성 사업, 농촌 생활환경 조성 8쪽 하단에 저희가 이제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오성면 단거리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장수 마을은 보통 이제 노인 비율이 많은 이제 그러한 마을들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곳처럼 아주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신 건 아니고 65세 이상이 지침상으로는 25%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선정한 지역을 보면 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뭐 추후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찾다가 또 생기면 다시 또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의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매년 사업비를 이제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구에 의해서 또 심사를 하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국비를 진흥청에서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정되면은 이 마을에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이 마을의 혜택 주로 이제 그 여가 활동,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그 할 수 있는 소득 사업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데 잘하는 곳에 이제 벤치마킹도 해서 이제 그런 사례도 이제 도입하고 이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농업 생태공원 한번 여쭤볼게요. 잘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은 지금 되고 계신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저희 생태공원이 저희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중복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저희 개장하는 시기하고 지금 이제 진입하는 도로 이 부분하고의 완공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농업 생태공원은 그래도 평택에서 그래도 평택 시민이든지 이제 외부 분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향후 추진하시고 이런 데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평택 시민들이 항상 공원처럼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도 볼 수 있는 곳,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한번 와보고 싶은 곳,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왕 만드실 거라면은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뭐 꽃이 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꽃이 없는 겨울철에도, 가을철에도 항시 시민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곳, 관심 갖고 가볼 곳으로 좀 이렇게 이제 소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태공원,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요, 이 공원이라는 명칭을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생태공원으로 할 거냐, 뭐 저희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래서 명칭도 생태원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이 생태공원은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해봤답니다. 그래서 초코 우유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초코 우유가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모르고 특히 거기 답변 중에서는 황소에서 초코 우유가 생산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스템이 미국이나 일본 쪽의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령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농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세대가 올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농업과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학습하는 이런 장소로 저희가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와서 볼거리가 아니라 체험하고 만지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하여튼 농업은 지금 아무리 농업 산업이 아무리 이제 다른 어떤 문명의 발전보다는 좀 늦지만 그 농업은 결국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만들어 가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우리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이 정원에 보면은 인원에서요. 네. 기타 8명이 있거든요.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3명이 그리고 무기계약직 5명이 직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원에? 예, 정규 직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 임원진 때문은 마이너스 2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숫자 정원상으로는 플러스 6명이 되는 거네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그 시간제 선택제는 네. 지금 그 밑에 표기된 기타 내용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원에는 우리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 현원에는 들어가 있고요? 예예. 그러면 2명이 모자르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그 현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원에 별도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센터 48명인데 거기 8명을 더하면 현재 56명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식적으로 저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통 다른 과에 보면은 무기계약직도 지금 현원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무기약직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5명이 무기약직 정원에 있어요. 거기 정원은 공무원 정원만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해가지고 농업인 단체 하나 5개 가지고 4,210명 쭉 해가지고 나왔고 이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데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혹시 이 명단을 보면은 농업인 단체가 농촌 지도자 있고 후계 농업인 경영인 생활개선에 사회치 품목별 농업인 연구해가지고 숫자가 나와가지고 5개 단체 4,210명이 나왔잖아요. 중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개별인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 지도자이면서 품목별 예, 그렇죠. 연구회에 그게 들어가 한- 있는 직원들이 그게 한 몇 프로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통계는 한번 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나 대충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그 품목별 연구회 쪽에 많이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요 4개 단체가 중복된 거는 거의 없고 요 4개 단체 자체가 품목별 농업연구인의 회에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이제 저희가 생활개선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치하고 이제 품목별 연구회가 있는데요. 농촌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이렇게는 돼 있지는 않은데 이제 생활개선에 들어 있는 분들이 이제 사회치라든지 품목연구회 또 농촌 지도자가 사회치나 품목연구회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막말로 품목별로 단체 현황에는 들어가 있대 또 중복돼 있는 숫자도 해야지만이 순수 그 정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농촌 지도자 회원인데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목별로 모여 있는 모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중복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 현황으로 본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 단체 현황 5개 단체에서 4,200명이 물론 단체 5개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순수하게 농업인 단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 이 4,210명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야지만 또 나중에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에 좀 그나마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를 대부분 방문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한 숫자 집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촌자원 새로운 가치 창출인데, 농촌도 계속 지금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또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냥 강성농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농업단체에서도 조금 아까 그래서 제가 단체의 중복성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부지런하고 그런 분들이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 숫자가 파악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농업을 평택시 인구의 한 11%에서 14% 정도를 보거든요. 7% 정도에서 8%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에서 8%면 지금 몇 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농업인 숫자를? 현재 2016년 말로 그 농업 인구는 23,390명. 명이고요. 23,000명 정도? 예, 그다음 농가 호수는 9,119호로 통계청에 이제 기록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23,000명의 농사를 지시면서 5개 단체에 4,210명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로 봤을 때 그 비율은 이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송이 되고 그리고 지식을 전파를 하려면 자꾸 농업기술센터로 그분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 체계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항상 의원님이 그 의회 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새로운 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그 데이터를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연도별로 신규로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농업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뤄가지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만 평택 농업이 튼튼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농업의 농촌문화체험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들이 혹시 농촌 교육을 이런 농업의 어떤 과정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지금 이 9페이지에 보면 도시민과 함께는 농촌문화체험 교육 해가지고 8개 과정에서 지금 1203명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음식 및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에 4개 과정 26명에 527명, 34개에 526명, 150명 했을 때 순수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거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순수하게 농업인만을 위한 교육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산물을 생산하도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도시 소비자가 이해를 하고 그 농산물을 사가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농촌문화체험관 운영하면서 제가 계획식 할 때마다 그 새로 오시는 고객분, 처음 오시는 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 상당한 부분들이 새로운 고객들이 지금 오시고 있고요. 특히 도시 소비자이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으로 인해서 소비가 지금 많이 좀 홍보도 되고 있고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시민, 평택 시민이나 또 타 지역의 시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사를 찾는 숫자를 찾아와가지고 뭐 교육을 받는다던가 방문을 한다던가 숫자를 좀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 지금 중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8개 과정에 1203명이 지금 다닌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반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전반기 실적인데 전반기 실적에 1203명 중에 농사를 짓지 않는 시민이나 다른 시군에 살던 그런 걸 떠나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찾아오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 끝나고 설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서를 항상 바꾸려니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기초 자료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평택농업도 어떻게 가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서 종합 데이터를. 그래서 세부적으로 모든 것은 농사도 짓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생산을 하고 사람이 사가야지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농사를 자기가 종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농촌문화 체험에 와서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평택농업을 또 선전해주는 홍보해주는 그런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인데 우리가 지금 3,480호에 대해서 18억 9,3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지원해 주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적정성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투명한지 결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거를 농협으로 주지만도 기본적으로 결산은 봐볼 필요는 있고 자금의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주고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쏠림 현상은 없는지 투명성은 제고가 되는지 결산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요. 예. 그 정산 절차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농자재 지원을 농협에서 20% 자부담해서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뭐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면적 신청한 그 대상 농가에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 사업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단지 육성은 계속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실 거예요. 아마 변경이 없을 거예요. 그 매년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시던 분이 좀 관둘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고 또 농사를 짓던 분이 또 뭐 어떤 자기 주변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 한 80~90%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고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농협에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켜주고 위탁을 시켜주지만 결산 자체는 한 번 정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결산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농업 부분에서 국비 반납 그리고 또 2차 추경에서도 국비 반납이 된 부분 국도비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재원을 잡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마 국비 반납을 하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아마 어떤 저기를 줄 거예요. 아마 페널티를. 그랬을 때 거기 오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부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신청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지금 보면 특히 원예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14페이지 보면 최소화의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인데 원예 농가 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했다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도 반납을 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중앙정부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맨 처음에 선택을 해줬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납을 또 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 자체도 페널티를 주면은 보이지 않게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민 교육을 시킬 때도 국도비 같은 어떤 기본적인 또 시비를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좀 신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교육을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홍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목에서 보면요, 기술 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 지원을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이라고 봐집니다. 기술 보급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지금 우리가 로컬 푸드도 지금 우리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데, 마케팅, 이제 시장 구조의 파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농업정책과 농산물 마케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많이 접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뭐 기술을 보급해주고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그런 마인드로만 가야지만이 좀 평택 농업이 좀 강소농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정책과의 마케팅 팀하고 항상 교류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마케팅으로 가야지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좀 더 강해질 수 있는가는 좀 판단을 하려면 시장 구조도 조금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좀 본의원은 느껴지거든요. 왜 아무리 생산을 좋은 걸 해놔도 마케팅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면은 솔직히 그거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농수산물의 지금 가장 큰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의 장점은 갖고 있지만 마케팅에서 밀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의 시장의 논리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농산물이 나와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가는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면서, 그리고 농업인의 가장 실정은 잘하시는 저기 국이나 관은 농업정책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하시잖아요. 일단 그분들과 또 하면은 뭐 사무적인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또 저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지원과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옛날에는 그 판매가 오프라인 쪽에 이제 치중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쪽에 이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유통과 관련된 그 연구회가 이제 사이버 연구회가 있고요. 사이버 연구회가 그 17개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연구회 회원 중에서 지금 큰 성과를 내는 그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사이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쪽에는 기존의 농가가 아니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했다든지 농업을 안 해다가 농업으로 전업하신 분들,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보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쪽도 저희가 UCC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UCC 관련된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도시민들을 갖다가 UCC 제작급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를 하냐면 농가들이 교육 동안에 만든 UCC 작품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2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그 홍보 내용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유포가 됐을 때 홍보 효과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물도 UCC를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주 조그맣지만 잘만 만들면 파급 효과가 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해서 사이버 연구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직장인들로 구성된 지금 같이 부부가 지금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거의 온라인 구매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40대 중반, 50대 중반까지도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많이 지금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평택농업도 비율이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만 사실인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프라인, 특히 평택에서 생산해가지고 평택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을 지금 같이 가면서 그 비율을 한번 볼 필요는 틀림없이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 과정이라든지 UCC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유통과 관련된 온라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장기 임대 농기계에 재임대 계약 2개소 해가지고 지금 3종을 6대를 지금 했는데, 이거는 농협에다가 준 건가요?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가 이제 단기 임대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추진했던 이제 농협에서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평택은 이제 장기 임대 사업은 기존에 나가 있는 것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예.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안 한다고 그러는 거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기계의 효율성이나 또 그 효율성이라는 건 임대 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차별로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빌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제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그 일정 그 조합이라든지 일정 규모가 큰 지역에 임대가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제력이 있는 대농가들은 자부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 이제 그럼 장기 임대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그거 단기 임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기 임대요. 단기 임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장기 임대가 지금 임대 계약이 2개소 해가지고 3종에 6대가 나가 있잖아요. 저희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도래하면은 이제 그 기계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더 이상 운영 안 될 때는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때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결을 하고 그냥 장기 임대는 안 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 거는 그만큼 필요했다고 지금 봐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 사업을 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기종을 또 이 기종도 선호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또 틀려지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내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종을 더 구입하려고 그러면 연초서부터 계속 교육할 때마다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의향조사라든지 아니면 단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리센터 특히 이제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도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말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또 구입을 임대를 또 안 하는 기종도 이제 종종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리 임대를 한다고 해도 100% 입맛은 못 맞추고 가장 대중적인 게 뭐고 가장 평택 시민 농민들의 대중적인 게 뭔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종들은 지금 파악된 게 저희가 임대를 하면 지금 조사된 게 보면 논두렁 조성기, 그다음에 휴리 피복기 트랙터용, 그다음에 보행 관리, 휴리 피복기, 소형 관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임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는 또 이제 1년에 몇 번 안 빌려가는 이런 기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윤. 이게 농민에 관한 조감도인가요? 이게 좀 빨리 끝날 거예요. 네, 농민에 관한 조감도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이 조감들을 보니까 이 그림은 멋있어. 깨끗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보면은 이 그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이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덥다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거 깨끗하고 멋있게는 보이지만은 이런데 이제 걷는데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런데 보행로 이런데 나무가 전혀 없으면은 이 더워서 힘들다고 눈비 맞고 뭐 어쩌고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와 여기 오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활용성을 갖다 좀 해주고 게다가 이 벤치가 아예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걷고 그렇게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이 있을 수 있는 나무도 이제 식목을 좀 더해 주시고 그래야 될 거예요. 이거 벤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농민회관 착수 보고를 할 때 저희가 농업통치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건의해서 네, 충분히 반영도 이게 보기만 좋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적에는 우리가 보면 그늘이 없으면 덥단 말이에요. 게다가 벤치 조금 앉아서 여기 경기 물레방 하니까 좋은데 여기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런 데도 좀 앉고 싶고 그렇잖아. 그런 거를 좀 반영을 좀 시켜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하는 게 농민들한테 어떤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좀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하는 게 이게 뭐 어떤 뭐 교육 이런 게 기술센터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기술센터로. 그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강선원 교육인 뭐 여성 기업인 뭐 여성 농업인 교육 뭐 전체가 기술센터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면은 뭐 편리함은 있겠지만은 게다가 뭐 어떤 그 농업정책과든 농협이든 기술센터도 보면은 대개는 이제 그 대농들 또 농협 같은 조합원 위주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농, 나이 잡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까지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좀 찾아가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기술센터라고 와라 이러는 것보다도 못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갖고 번역별로라든 아니면 그 자연불학만한 그 읍면 위주로 해갖고 그쪽에서 한번 교육을 동사무소도 해갖고 그분들 뭐 소농들 연로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게끔 편리함을 해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갖다 좀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소농에다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분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의사 표시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해갖고 이제 54하고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서 농민 상담소 차원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마을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갖다가 가르쳐드리고 그런 게 좋겠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대개 보면 기술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끔 유도가 돼야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생산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그 교육도 필요하다. 농업 아까 저기 문화체육관 운영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게 하지만은 무슨 그 전통 음식 뭐 쪽하고 뭐 이게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금 화훼농가들이 그 김영란법 생긴 일이 힘들다고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 상대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화훼농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뭐 화훼가 필요한 일반 소비자 가정이라든가 이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갖고 뭐 각종 꽃 뭐 화분 재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교육을 시켜주면 아 이런 건 이렇게 되는구나, 비료는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되고 분갈이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갖다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소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 과정에도 베란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근데 하고 교육 있습니다. 과정이 예. 보면은 대개 그 농가들 위주로 했지. 그 교육은 농가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도시민에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를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소비자를 과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먹는 방법, 조리 방법, 그다음에 이 과일하고 이 과일하고 합쳐서 먹으면 안 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소비자들 위주에 교육을 시켜야 좀 소비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기 의원님 점심 식사하시고 아니 금방 끝날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농업생태공원, 농민회관, 로컬푸드, 고구에 맞는 시설이 예? 들어와야지 그 다른 그 인근시라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와볼 수가 있는데 농업생태공원이 제대로 잘 돼 있어야지. 그 정서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한국 정서에 맞는 건물이 있잖아요. 한옥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우리 농촌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조금만 발상을 전환을 하면은 상당히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그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그 설계사가 그냥 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생뚱맞은 건물이 되고 농업 생태 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 거기에 휴식 시설을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휴식 시설을 그늘 있으면 한옥식으로 해서 이렇게 팔각정 말고 또 다른 용도로도 요새 최신 공법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타시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발상을 좀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이제 어차피 주한미군 가족까지 해서 10만 명 이상이 있고 다문화 가족이 있고 인근시에서 다 와서 차별화해서 유일하게 인근시에는 농업생태공원이 없잖아요. 그죠? 안성이나 천안이나 아산시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범적인 샘플로 해서 의회에서도 잘했다는 그 지적과 개선을 통해서 정말 명품 농업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농업생태공원을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는 그 농업기술센터 그 음식 조리하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올해 이제 작년 9월에 준공을 해서 네. 저희가 운영한 경험이 작년 9월서부터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과정들은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많은 이제 대기자까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아마 네. 그런 교육 과정도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수요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시고 무조건 민원 온다고 해서 저기 하지 마시고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지신 전문 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